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몸짓, 손짓, 눈빛, 표정 등 비언어가 나를 나타내는데 훨씬 큰 몫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내 진심을 오늘 한번 바디랭귀지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73회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박형숙입니다. 네, 사이다 최규호입니다. 네, 최유진입니다. 누구죠? 아니, 소개해주면 인사하시라니까 왜 먼저 소개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네, 오늘 새로운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저희가 이준호 기자님의 공백을 계속 저희 둘이서 무난하게 채워오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부터 좀 새로운 형식으로 매주 좀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최유진 기자님이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사실 사는 이야기 기사를 많이 보진 않고 있는데 최근에 본 기사가 딱 콕 집히는 바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다가 이 소개되는 기사를 직접 매만진 편집 기자가 나와서 같이 얘기를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편집 기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기사를 매만진 마이다스의 손 우리 최유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 기분은 속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애청자분들은 한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이다 출연이 처음이 아니시거든요. 네. 예전에 직장맘 이야기를 하실 때 오마이뉴스 대표 직장남이란다. 직장맘으로 직장맘으로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그때 좀 울분을 토했나요? 어떻게? 울분을 토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울적하게 목소리가 착 깔아져 있었는데 울적하게? 집에 가실 때쯤 되니까 톤이 올라가가지고 좋아서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더 좀 흥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오늘 여는 말에서 바디랭귀지로 마음을 표현해 보시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해보세요, 규아 씨. 오늘 집에 가서 특히 바디랭귀지는 정말 아이가 잘할 텐데. 아이한테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는 언어 발달이 훨씬 못 미치잖아요, 성인에 비해서. 그리고 말을 아예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어른들은 아이의 언어를 알잖아요. 읽고. 특히 이제 그걸 잘 아는 게 엄마인데 실제로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이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몸짓, 손짓, 눈빛, 표정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호진이랑 저의 의사소통은 이걸로 모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령 이제 머릿속으로는 상대가 이제 뭐 좋아한다를 표현하고 싶어 머리로는. 네.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은 했는데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럼 상대는 어떤 신호를 먼저 받을까요? 인상 쓰는 얼굴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저거 개뻥이다. 뭐 이렇게 하겠죠. 아, 방송에 이런 말을. 아니, 뭐, 제가 좀, 오늘은 약간 왜 흥분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의 언어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그것이 사실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방송을 열어주셨네요.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문장이 전부 강아지보다 못한 내 영어 실력. 자,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 여는 말에서 박형수 기자님이 왜 바디랭귀지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4월 1일 사는 이야기 지면을 통해 소개된 기사고요. 이주현 시민 기자님이 써주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못한다. 그래도 대학은 졸업했기에 형편없진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하지만 웬걸 난 강아지보다도 못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남편보다 6살 많은 신우에게서 3월 초에 연락이 왔다. 큰딸 부부가 일본 여행 중이야. 한국에 일주일쯤 머물고 싶다 하는데 좀 재워줄 수 있니?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됐다. 신우는 친척이 있는데 호텔에 묵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거실에 재우건 된장찌개만 매일 해주건 상황에 맞게 대해달라고 했다. 그래도 고민됐다. 모르는 사람은 조카 부부 일주일 데리고 있는 게 뭐 어때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언어였다. 조카는 혼혈이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 거기다 조카 사위는 미국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했다. 신혼부부인데 거실서 자라고 할 수는 없었다. 대대적인 가구 이동과 대청소가 시작됐다. 그러는 데는 먼저 일본을 거쳐온다는 깨름칙한 사실도 한몫했다. 깨끗한 거리와 정갈한 집들. 몇 년 전 일본 여행 중 느낀 충격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 곳을 먼저 보고 한국에 온다니 미국인 조카 사이에게 얕잡아 보이기 싫었다. 매운 건 잘 못 먹을까봐 심심한 물김치를 종류별로 준비했다. 주변에 물어 거부감 없을 것 같은 음식들로 일주일치 식단도 준비했다. 몸살이 났다. 대화는 두 아들을 믿기로 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아들들에게 그동안 들어간 영어 사교육비 효과를 이참에 보려니 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첫날부터 계획은 구멍이 났다. 통역을 담당하기로 한 큰아들은 대학교 새내기 환영회 뒤풀이를 하느라 전화 연결도 어려웠다. 작은 아들은 야간 자율학습에 빠질 수 없다고 했다. Hi, hello?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딱 거기까지였다. 뭐라 해야 할 것 같은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신발 벗는 것, 잠잘 방, 화장실 안내를 손짓과 미소로 대신했다. 나보단 당신이 훨씬 더 잘하잖아. 조카 부부를 남편한테 떠넘기고 차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어떻게 하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손님들 앞에 놓고 뭐 하는 건가 싶어 다가가니 번역 앱을 깔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라도 믿어봐야지. 처음 사용하는 거라 서툴러서 제대로 번역되는지 확인할 새도 없었다. 우선 일본 여행은 어땠느냐는 말로 시작했다. 다행히 알아들었는지 매우 깨끗했고 매우 조용했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감탄사와 찬사를 다 쏟아냈다.
왠지 듣고 있기가 불편했다. 에휴, 그래. 니들이 역사에 대해 뭘 알겠니? 영어가 왼수다, 왼수. 나도 모르게 생각이 소리가 돼서 나왔다. 앱에 물어볼 말을 입력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들이 대답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주제로 질문해야 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날씨 어떠냐고 물어볼까? 뜬금없지 않아? 저녁은 먹었냐고 물어봐야 하나? 계속되는 일본 여행 이야기에 알아듣는 것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줬다. 저렇게 길어지면 곤란한데 저게 무슨 소린지 단어 검색해봐. 표정 관리하랴, 스마트폰으로 단어 검색하랴. 우리 둘은 정신이 없었다. 신우는 대체 뭐 한 거야? 보내려면 이곳 상황을 확실히 교육해서 보내지 않고. 단어 검색이 뜻대로 되지 않자 또 생각이 소리가 됐다. 그러게, 영어 공부 좀 잘하지. 누가 할 소리. 빨리 신우한테 전화해서 통역하라고 해. 한 문장에 3단어 이상 넘기지 말라고. 잘못하다가는 부부싸움이 되지 싶었다. 오, 파피? 검색하느라 잠깐 조용해진 틈에 조카 사이가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관심을 보이며 물어왔다. 퍼피? 강아지? 오, 오케이. 오, I love you, 파피. 조카 사이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폈다. 조카도 함께 퍼피 하며 두리번거렸다. 3년째 푸드를 키우고 있는데 이름은 코코다.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면 심하게 짖는다. 그날도 짖을 걸 예상해 그들이 아파트 입구에 왔을 때 미리 안방 화장실에 넣어놓고는 깜빡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짖어서 놀랄까봐 먼저 안방에 들어가 품에 안고 데리고 나왔다. 코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알려주자 조카 부부는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떼지 못했다. 단어를 검색하던 남편도 그들의 행동에 안심이 됐는지 슬쩍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다음부턴 단어 검색할 일이 전혀 없었다. 코코도 그들을 경계하지 않았다. 앉아, 기다려, 손과 같은 말을 배우고 해보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를 않았다. 야, 너 사료값 한다?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남편도 거들었다. 그들이 머물다 가는 동안 낮엔 관광하고 밤엔 코코와 놀았다. 첫날처럼 어색한 상황은 더 이상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영어 단어들로도 충분했다. 나머지는 강아지 코코에게 맡겨놓으면 됐다. 조카 부부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손님 접대를 확실히 했다. I love 코코. 떠나는 날 강아지를 끌어안으며 조카 사위는 눈물을 글썽였다. 조카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신우는 그들이 코코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카톡으로 보내왔다. 그들은 내가 몸살까지 나며 준비한 음식, 깨끗한 방을 잊을 것이다. 그들이 감탄하던 일본이나 서울의 관광지도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 강아지 코코만은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교류를 위해 애쓴 코코에게 표창장 대신 닭가슴살 특별 간식을 수여했다. 영어 때문에 두려웠던 미국인 손님 맞이는 강아지의 접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됐다. 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아유, 교포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교포분이 한 분 이 원고 스튜디오에 지금 읽을 계시는 때 거예요? 그 미국인 그 사위를 네. 누가 맡을 것이냐를 갖고 거의 격투를 벌였는데 제가 맡았어요. 어떻게 발음이 좀 굉장히 예. 네. 그랬죠?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나 진짜 혀 굴리느라고 정말 애먹었어. 예, 이게 약한 말씀 하시지만 사실 미국 유학파 출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학연수 꼴랑 1년. 아셔야 돼요. 예, 미국 유학파 출신이에요. 네. 근데 원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이 강아지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네. 그죠? 한국의 이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아주 러블리하게 심었다는. 한국관광공사에 특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코. 네. 어떻게 우리 최유진 기자는 이 원고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개 키우셨어요? 아니면 영어 울렁증 때문에? 네, 그렇죠. 영어 울렁증 때문인데 네. 과거에 미국 여행 갔다가 네. 외국인들은 좀 약간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너무 시키고 싶어하는 거야. 아, 그 그냥 사람들이? 처음 보면. 처음 보면 옆에 앉았다는 그렇지, 이유만으로 이제 말을 막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무하고나 대화하더라. 네, 아무하고나. 진짜. 제가 근데 그 공항에서, LA 공항에서 한글로 된 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모가 잠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이모가 잠시 이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한국어로 된 책을. 그렇죠. 나 말 거지. 시키지 마라. 나 약간 그런 한국 거야. 사람이다. 이거 티내기 위해서.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외국인이 뭐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어 할 줄 아냐. 단박에 저는 할 줄 모른다고. 약간 좀 신사적인 게 내가 할 줄 모른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여행 되라. 뭐 이렇게 약간 한마디 건네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울렁증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은 참 그 길 가다가도 말 시키고 이러대. 눈만 마주치면 말 시켜요. 막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면 막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지. 그렇게는 들었어요. 맞아. 근데 약간 최유진 기자님 그 경험은 약간 그 아저씨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정도.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면 더 나쁜. 이 동양 여성들은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 서양 분들이. 그렇죠. 네, 우리 이진 씨가 또 아름답잖아. 왜? 그러니까. 미모가 또. 나 같은 되잖아. 사람은 평생 앉아 있어도 말 안 걸어줄 거야, 그냥. 호감이 또. 경찰이 와서 너 누구냐, 뭐 이런 거 하겠지. 불신 검문이나 하겠지. 아니, 근데 우리 규아 씨는 어때요? 영어가? 제가 안 그래도 이 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은 그 대학생들이 뭐 8대 기본 스펙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토익 900점이라는 거예요. 900.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아침이구나 그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뭐 토익 900점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 정도는 되더라. 제가 지금까지 평생 본 토익을 다 합치면 토익을 2번 봤거든요. 예, 그 2번의 점수를 다 합치니까 9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자신감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는 좋은데 다들 말도 잘 하죠, 젊은 사람들 요즘. 그건 좀 또 아닌 것 또 같아요. 다른가? 요즘에는 토익 스피킹을 보기 때문에 말도 뭐. 그러고 보니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 친구들이 좀 잘 나가요. 예. 그래서 강남 쪽에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코엑스에서 한번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실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말 오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약간 영어권 이 외국인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길을 물어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를 보고 자꾸 이 억양을 끝을 올리면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나 역시 여기에 대해 잘 모른다. 나 역시 여기에 낯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I'm foreigner라고 했어요. I'm stranger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I'm foreigner too. 그럼 그 사람은 당신을 나도 외국인이다. 차이니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sorry 그러고 바로 가더라고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치.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그 의도한 거야 아니면 저절로 그냥 나왔어. 제 뜻은 스트레인저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했는데 포리너가 나온 거야. 그냥 낯선 사람 뭐 여기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또 영어 전공하고 또 영국에서 또 유학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I'm foreigner라고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그냥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지. 그거 괜찮다. 진짜. 결과적으로 쫓아냈으니까. 뭐 됐다고. 재밌습니다. 네네. 이렇게 길에서 외국 사람 만나서 말만 해도 사실 저 같은 사람 겁이 나는데 일주일이나 집에 와서 한다고 생각해봐. 어머 이분 근데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집안 청소 다 했지. 물김치에 막 음식 증보 엄청 하셨지. 몸살 날만해요. 게다가 초긴장 상태잖아.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주연 시민 기자님, 이 글에다가 다 못 쓰신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주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 love 코코. 코코 잘 있어요?
예, 잘 있어요. 아, 예. 예, 오늘 아침도 산책시키고 출근했어요. 아우, 그러셨구나. 부지런하시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먼저 해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결혼하고 쭉 20년째 살고 있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대림동에서만 20년을 사셨어요? 예. 아, 아까 저기 뭐야, 코코 산책시키고 출근하셨다는 말씀 들으니 일하시나 봐요. 예. 네.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아, 남편 회사에서 비서로 있습니다. 어머. 그럼 남편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시네요? 예, 맞아요. 아, 좀 극한 직업이네요. 3D 업종이네, 3D 업종.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 기사 쓰기가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이 좋군요. 저희 사이다 방송에 나오시는 것도 처음이 아니세요, 그죠? 예. 예전에 아드님과의 그 야동 전쟁 이야기로 한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아, 맞아요. 재밌었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예,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실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이야기 좀 들어가서요. 예. 조카분이 한국에 오신 게 처음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가 이제 결혼 전에는 왔었다 그래요. 한 6살 땐가? 아. 그때쯤 오고, 지금 28이니까 네. 거의 22년 만에 다시 온 거죠. 그러면은 얼굴을 이렇게 한국에서 얼굴 보고 만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셨던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 근데 뭐 수시로 카톡으로, 그러니까 신우가 연말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매년 보내주기 때문에 네네.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예, 익숙했어요. 음식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막 종류별로 물김치 하시고, 뭐, 네. 어떤 음식들 주로 하셨어요? 물김치 같은 경우에는 그 열무 물김치, 배추 물김치, 어머, 또 어머. 이제는 그 매운 거를 잘 못 먹을까봐 네. 이제 무도 이렇게 이제 나박김치라 그러죠. 네네네. 납작하게 썰어서 세상에. 담았고요. 야, 네. 시원하겠는데요. 뭐 반찬도 밑반찬도 자극적이지 않은 거, 잡채서부터 불고기. 같은 거, 예. 불고기는 잘 드셨을 것 같아요. 예. 불고기는 잘. 예. 한국에 이제 여행도 하고 하셨을 텐데,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한국 여행 소감에 대해서는. 한국 여행, 그때 당시 왔을 때 저희 나라 날씨가 황사가 엄청 심했을 때였어요. 하필. 하필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녀온 것이 돌아서 주로 이제는 일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주로 서울 관광지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인사동에서 북촌 해가지고 서촌 그쪽으로가 되게 그 한국적인 그 분위기가 나서 좋았다고 그러면서 가기 전날 거기는 다시 한 번 더 가더라고요. 2번 가서 예, 돌아보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 게 좋은가 봐요. 말씀을 좀 잘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 황사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중국 때문이라고. 그런 게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 잉글리시 때문에 그놈의 잉글리시 때문에 그 일본과의 역사 전쟁 얘기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여행 하다 보니까 뭐 야스쿠니 야스쿠니가 아니라 단어가 딱 들려요. 얘네들이 거길 갔다 왔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죠? 네, 말이 되어야지. 아유, 원통해.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돼 있는 혹시 영어 사이트가 있나 막 그런 것도 검색해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영어가 딸리니까. 아니, 미국으로 이제 돌아간 뒤에 신우한테는 얘기를 좀, 어떻게 감사의 얘기를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신우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러신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의 그 보낸 시간이 한국 여행의 제일 하이라이트였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코코 영상을 보고 있는 그걸 촬영을 한 거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신우가 또 다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다고요? 예, 아버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이제 조카가 왔다 가고 이제 동기가 됐나 봐요. 나도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번 가서 또 뵈야 되겠다. 그래서 오시겠다고. 그럼 또 이제 청소랑 음식 준비랑 또 하셔야 되겠다. 또 다시 대대적으로. 어떡해. 몸살 나시겠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신다니까 이제는. 수요일이요?
근데 그 나라에는 개가 없나요? 왜 어떻게 코코를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지?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코코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희들이 실수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아이들하고 웃고 그런 보낸 시간들 전부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개를 상당히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면 저희 강아지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다른 건 뭐 하는데 이렇게 뭐든지 던져주면 물고 오고 뭐 이런 다른 개들도 잘 하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예뻐했던. 그 남편분과 예. 그 부부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쓰셨어요. 예. 사실 맞아요. 이제 말 안 통하는 시댁 손님 치르느라고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코코에게는 닭가슴살이 주어졌는데 이주환 기자님께는 뭐 따로 남편분께서 보상한 게 있으신지. 맞아. 하셔야지. 그래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 아니 뭐 휴가라도 주시든가. 아니 가방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시댁 식구가 하루만 자고 가도 불편한데 일주일이나 있다 갔는데. 네, 이런 경험 자기한테 시 받았으면 언제 해보냐던데. 야, 큰일 났네.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군요. 예, 좀 간이 좀 배 밖으로 나온. 네.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셔야겠네요. 간이 너무 크신 것 같은데. 그 두 아들 있잖아요. 두 아들이 이제 네네. 두 아들만 믿고 이제 있었는데 예. 사실 이제 사교육비에 많이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뭐 그 있는 동안 그 사교육비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첫날은 아이들이 다 늦어가지고 네. 그런 대화할 기회가 없었고, 근데 이제는 그 주말에는 작은 아이가 이제 어쨌거나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는 뭔가 같이 외식을 나가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저녁을 같이 저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잘 안 먹는 거예요. 그 조카가. 그래서 왜 안 먹는지, 먹자고 하고 왜 안 먹는지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작은 아들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너가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I think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들인 보람 있네. 왜 안 먹었대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배고프지를 않고 그때 그 해산물 위주로 먹었는데 그게 그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라 그 해산물이 그렇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말을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를 썼을 것 어려운 같은데. 단어 막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요. 아니 그리고 보통은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얘기가 네. 길어지기 때문에 거부나 거절, 부정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예스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뭐라고 말하면 삼형식이라 그러죠. 세 단어가 딱 넘어가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버벅거리는데 나 너무 잘하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저희 아이가 또 학교에서 영어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들의 재발견. 네, 주입식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지는 하는데 어쨌거나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네, 기자님께서도 첫날 이후에 그래도 몇 안 되는 영어 단어 이용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셨는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침을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는 출근하기 전에 다 같이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조카 이름이 케이티거든요. 네네. 그러면 케이티 블랙퍼스트 그러면 그렇죠. yes, okay 하고 그러면 그걸로 땡긴 거죠. 이거 밥 먹을 때만 대화하는군요. 네, 그러면 저 이제 출근할 때, I'm going company.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뭐, 그걸로 오케이, 뭐, 그러고, 또 몇 시에 you come back home? 그러니까 물어보면, 또 몇 시까지 대충 이렇게 대답하면, 그걸로 되고. 그러니까, 세 단어 이상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래도 지내는 데는 문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외로 엄청 긴장을 했는데요. 첫날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일본 이렇게 들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저희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필요한 말만 하는 데는 그렇게 네, 겁먹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 참 재밌는 경험,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재밌는 경험을 참 잘 남편이 하셨는데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 네. 그 남편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방송을 집에서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요 구간만. 요 구간만. 이거는 충분히 가방 하나 받을 일이다. 하고, 요 제 멘트를 틀어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손님 맞이에 그래도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강아지 코코인데, 예. 강아지 코코에게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럼 할까요? 네. 코코야, 너가 3년 전에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너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었는데 그렇게 예쁘게 자라서 손님 맞이에 도움도 돼주고 정말 고맙다. 사랑해, 코코.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재밌는 글 많이 써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재밌습니다. 네. 진짜. 근데 남편분이 좀 그러네. 진짜 이 방송 꼭 틀어놓으셔야 돼요. 여기 집에 틀어놓고 진짜 뭐라도 상품권이라도 하나 받으셔야지. 이게 일주일이나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와서 계셨는데. 그러게요. 또 오신다는데 또. 신우가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그죠? 몰아서 보상을 2배로 받으시길. 남편보다 6살이나 많은 손이. 6살이나 많은. 불편하지. 김치를 이번에 한 서너 가지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아까 그죠? 그 이름 얘기할 때. 네. 나박김치에서 결정적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잡채. 저 잡채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 기사의 댓글들이, 재밌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이 달렸네요. 몇 개만, 재밌는 것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에 3년째 살고 있어요. 아직도 집 밖을 나가면 얼음. 한국에 계속 계셨으니 영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분들도 한국어 못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기서도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그래요. 우린 한국어 못 한다고. 알아듣는 너희가 대단하다고. 2개의 언어를 쓰니까. 조카와 조카 사이에게 좋은 추억 남겨준 코코 짱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코코 짱. 이게 유행어가 될 것 같은 예감. 유행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최유진 기자님 소개해 주실래요? 안구의 습기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 공부만 최소 6년에서 12년까지 하는데 이 무슨 비극이람. 여기 호주에서 보면 이민 온 지 20, 30년 돼도 영어 못하는 교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민 1세들은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온 1.5세들 중에도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느라 영어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죠. 그냥 위로 받으시라고. 영어권 산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한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최저시급 받고 일하기에 영어 공부할 여가가 없지요. 그러니 이민 1세와 2세 사이에 대화 단절이 있죠. 약간 좀. 이분은 호주에서 사는 교민이시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댓글은 미국에 사는 교민이시고 역시 세계로 열린 오마이뉴스 댓글 주신 분들이 다 교민분들이 이렇게 직접 그쪽에서 겪으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좀 있었어요. 영어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어찌 문법을 모르면서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영어는 꼭 문법을 해야 하는데. 약간 이게 그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문법 몰라도 뭐 영어 잘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희 기사 밑에 댓글에 때 아닌 영어 논쟁이, 영어 교육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영어를 약간 그 찬반이 나뉘는 거예요. 영어를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와야지 무슨 소리냐. 남의 나라 가면서 그 정도는 예의다. 뭐 이런 쪽과 아니다. 그거 외국 오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논쟁이 붙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논쟁을 영어로 해. 이 양반. 그래요? 네. 야, 재밌다. 진짜 배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거를 쓰고 그 밑에다가는 그 똑같은 의미겠죠? 영어로 쓰고. 영어로 하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뭐 영어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그 밑에는 그 네가 쓴 영어가 틀렸다 이거를 문법에 대한 막 네. 논쟁까지. 야, 그 단어가 그거니? 진짜? 그러니까 두 분 정도가 계속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쟁을 아마 아직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영어가 이거 진짜 민감한 이슈예요. 네, 영어가 짧아서 제가 그 영어 누가 맞는지는 결국은 제가 뭐 알 수는 없었지만 두 분이서 뭐 아직까지 아마 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 참 재밌습니다. 댓글까지 해서 재밌는 이야기들 잘 봤고요. 오늘 사는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이다가 선물이 또 그죠? 협찬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이래로 근 한 10개월, 12개월 정도 열심히 선물을 드리다가 최근에 선물 좀 안 드리고 있는데 그랬어요. 선물 좀 주라고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사이다 삼행시 이벤트. 와. 전혀 짜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네요. 이게 뭐냐면요. 사이다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십시오.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3주 동안만 매주 한 분씩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바로 오마이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희 사이다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조남희 시민기자님이 쓴 책이에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요? 네. 그래서 책 이름이 이렇습니다. 푸른 섬 나의 삶. 푸른 섬 나의 삶. 저는 항상 이게 앞뒤가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도 좀 마케터한테 혼이 났는데요. 푸른 섬 나의 삶. 서울 여자의 제주 착륙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사는 이야기 모음 책입니다. 요즘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요. 책 내용 재밌죠. 네, 저희 사이다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조남희 기자님이 그때 기사 제목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제주도 이민 실패자. 그게 나라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서울에서 뭐 좀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제주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게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무튼 좋은 책입니다. 정가가 무려 14,000원이나 되는데요. 저희 쪽에 사이다 삼행시 대충 하나 지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주 한 분 추첨해서 3주 동안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예. 그럼 우리도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최유진 기자부터 사이다로 삼행시 짓기 한번. 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예시로다가. 괜찮겠어요? 정말 사실 방송 같은 데 나오면 진짜 제일 싫어하는 갑자기 사람들한테 삼행시, 삼행시, 이행시 뭐 이런 거 사실 또 이상하면 또 다 욕하잖아요. 우리도 이상하다. 한번 해봅시다. 이상한 거.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사는 게 다. 사는 게 다. 왠지. 왠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기대되네. 다 잘 될 거야. 오. 아니, 이거 너무. 되게 모범적이다. 너무 그러니까 즉석에서 안 한 게 티가 나잖아요. 너무 준비해온 거 티나잖아.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짧은 걸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수 기자님 뭔가. 저도 지금 막 생각을 했는데요. 막 생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아하. 자, 어쨌거나 한번 해보시죠. 최유진 기자님 운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있잖아요. 저 이거, 진짜 정말 신기하게, 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데 20초도 안 걸렸어요.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어느 정도인지 일단 들어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사랑해. 이명환. 다시 태어나도. 이건 좀 선배. 누구예요, 이명환이? 제 남편이지. 어떻습니까? 저 가방 하나 선물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는 가방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가방에 대해 다시 태어나도 사랑한대잖아. 다시 태어나. 미친 거지. 질리지 않겠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가방 하나 받을 수도 있고. 아이고, 부끄러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삼행시 지어서요.
저희 사는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사는 이야기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오마이사이다. OHMYSAIDA입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청취 소감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우리 최유진 기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즐거웠습니다. 근데 사이다가 미묘한 매력이 있네요. 끝날 때쯤 적응이 되는. 그러니까요. 네, 항상 이렇게 끝날 때 톤이 올라오시고. 네, 끝날 때쯤 적응이 되는. 또 네. 나오세요.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앞으로 최유진 기자님이 편집하신 이야기 중에서 골라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약간 이제야 입이 좀 풀리셨으니까 예, 바로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스튜디오에 환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우리 이준호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까? 슬펐어요. 그러게요. 슬펐어요? 네. 별로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슬퍼요. 사실 뭐 그렇게 빈자리는 뭐 느껴지지 크지는 않았어요. 않았죠? 네. 아, 제가 업무가 좀 바뀌어서, 못하는 일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사실 일이 많았다는 게 보다는 그냥 잠깐 결심하고 와서 잠깐 하면 되는 건데, 그만한 짬도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장님이 되셔서. 아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런 비유를 들면 혹시 또 누구는 상처받으려나?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잖아요. 올드 한 세대. 아유, 옛날 사람. 예, 시험 준비한다고 쉬는 시간까지도 막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학생들의 심정이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한 10분이면 그거 쉬면 되는 건데 그것도 그냥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붙잡고 있는 제가 지난 한 달이 거의 그런 심정이어서 별로 하는 일 없이도 그냥 계속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여기 못 들어왔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왜 들어오신 겁니까? 녹음도 다 끝나가는데. 근데 제가 인사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사라져버려서 물론 저의 존재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좀 잠깐 하려고 들어왔죠. 네. 아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부장님이 돼서 바빠서 못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 그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하고 계신 건지 좀 의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왜냐면 한두 분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한두 분 정도. 혹시 내가 그냥 잘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생각이 뒤늦게 갑자기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만둬야겠다. 이 얘기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죠. 진짜 이 지난 1년 사이다는 저한테 참 새로운 시도였죠. 그래도 방송이라는 걸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안 해봤는데 해봤고 그 점에 있어서 뭔가 앞으로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자극을 준 그런 시간이었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전화 인터뷰했을 때 많은 분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와 그러면서 이게 참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그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아쉬움이 참 큽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들쑥날쑥할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코너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편집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검토한 기사들이 나올 때는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이준호 기자님 또 소수의 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끔 한 번씩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그래도 가끔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드려야죠, 네. 근데 사는 게 좀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좀 그렇죠? 아니, 얼굴이 그런 게 아니라 스튜디오로 들어오실 때 뽁뽁이를 큰 걸 하나 들고 오셨어요. 지금 녹음하면서 계속 뽁뽁 손으로 계속.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도 못 만지게. 아니, 이걸 저 오는 길에 이 뽁뽁이 누가 빈 상자를 버렸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터트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거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제가 잽싸게 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까요 하나? 아니요. 한두 개 터트리는 거? 좀, 네. 그렇게라도 즐거움을 갖고 사시길 네, 바라고요. 앞으로 이준호 기자님, 이준호 부장님, 부장님 사이다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과 늘 가까이에서 사이다가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 뒷 영역에서 아마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 전체를 책임지시는 위치니까요. 좀 더 큰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도 사이다 아주 좋은 방송으로 계속 너무 간지럽다.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이럴 때 조금 울어주고 하면 조금 그림이 나오는데. 전 좋습니다. 아주 지금. 마치죠 이제. 감정이 많이 메말랐어요. 저도. 네. 하여튼 두 분도 힘내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속 사이다 많이 듣고 응원해 주셨으면. 이준호 기자님 얄밉도록 저희는 많이 웃으면서 이 방송 할 겁니다. 아유, 그럼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인구 5명당 1명꼴로 반려견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강아지 한 마리가 아빠와 딸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녹이며 가족 간 소통의 끈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빌어 많은 경공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이 방송은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뉴스 공동체 10만인 클럽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을 하실 분은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73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숙, 최규화, 최유진,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